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뮤직비디오 보시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 드셨죠? 그 안에 많은 명화들을 차용을 했는데요. 첫 오프닝에 새 작품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 작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웨젠드 블라스의 호기심입니다. 1892년 작품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베니스의 여인들, 곤돌라 사공들, 어부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일상을 담은 거죠. 로마에서 가까운 알바노에서 오스트리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역사 초상화가인 아버지 칼본 블라스가 베니스 아카데미 교수가 되면서 베니스에 이사를 왔다고 해요. 그곳에서 웨젠드 블라스는 본격적으로 베니스에 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영국 부유층에서 유행이었던 그랜드 투어, 베니스가 가장 인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행객들이 웨젠의 작품을 많이 샀다고 해요.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화려한 귀족들의 문화와 쾌락지향적인 그들의 성적 유희를 경쾌한 풍속화로 그린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마지막 태가 프라고나르의 그네입니다. 1767년 작품입니다. 시대는 18세기 로코코. 우아하고 세련된 상류층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그녀의 구두가 벗겨져 날아갑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네 앞쪽 덤불 사이에 숨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는 큐피드 조각상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녀를 눈에 넣고 싶어 안달나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맞아 보입니다. 프라고나르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이 바로 그네입니다. 덕분에 그림 주문이 폭주해서 그는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로 급부상을 하는데요. 장르 갈랑트라는 일명 연애 풍속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오피리아, 존 에버렛 밀레이 경의 1852년 작품입니다. 시적이고 섬세한 작품을 만든 라파엘 전파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오피리아가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을 화폭에 담은 작품입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한 라파엘 전파는 라파엘 전파 형제회라는 예술가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파를 말합니다. 1848년 런던에서 결성된 라파엘 전파 형제회는 당시 왕립 미술원에서 최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이상화된 미술을 비판하고 그 이전 시대의 미술 중세 고딕 및 초기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갈 것을 주창했습니다. 작품 오피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인 햄릿에게 살해되자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밀레이를 포함한 라파엘 전파 화가들은 셰익스피어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름다우면서 비극적인 인물인 오피리아의 내용이 자주 그려졌는데 밀레이의 오피리아가 수작으로 꼽힙니다. 밀레이는 오피리아가 물속에 떠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모델인 엘리자베스 시다를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담가놓고 그렸으며 잉글랜드 허그스밀 강가에서 넉 달 동안 있으면서 그림의 배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델 시달은 추운 가운데 욕조에 있느라 감기와 폐렴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종의 다양한 식물과 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양귀비가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장면입니다.
그 음원은 아니지만 바흐의 곡입니다. 의상을 보시면은 발레 지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에 매듭을 보면은 연상이 돼요. 지젤을 한 3번 정도 봤는데 저에게는 지금은 은퇴한 유니버셜 발레단의 황혜민 지젤이 최고의 지젤이었습니다. 모네에게 창조적 영감을 샘솟게 한 뮤즈 까미유. 이 둘은 생활고로 파리를 떠나 아르장테유로 이사를 합니다. 햇볕 가득한 들판으로 나와 야외에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상주의 미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봄빛 가득한 들판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양산을 쓰고 있어요. 맑은 하늘과 눈부시게 빛나는 새털구름은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고 여인의 치맛자락은 봄바람에 가볍게 살랑이고 있습니다. 모델은 모네의 아내 까뮤예요. 그녀는 모델 출신입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긴 시간 햇볕 아래 서서 모델이 돼주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아들 장이 서 있습니다. 까미유와 장은 모네의 그림에 수없이 자주 등장하며 인상주의 미술을 완성하는 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까미유는 이 그림이 그려진 4년 후 32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네는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해요. (20세기) 미국 미술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 조지아 오키프. 20세기 초부터 유럽의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미국인다운 그림을 그린 오키프의 작품인데요. 당시 오키프는 꽃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돋보기로 확대한 듯 클로즈업된 꽃을 그렸는데요. 대담한 색채를 활용해 꽃의 속살을 드러냈죠. 그녀의 화풍은 20세기를 통과하면서 미국이 문화 중심 국가로 성장하자 세계적인 곽광을 받습니다. 65세까지 유럽 땅을 밟지 않으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간 오키프. 여류 화가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 예술가이기도 했어요. 유독 꽃과 사막이 많았기에 꽃과 사막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키프는 뉴욕에 있는 대다수 남자가 여자는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 여자도 남자처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게 여성 해방이 아니라 남자처럼 똑같은 책임감을 갖는 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차용된 작품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입니다. 1490년에서 150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프라도 뮤지엄에 있어요. 보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종교화가로 주로 천국과 지옥, 징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화풍은 브리홀 등에 이어졌고 이후 20세기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떠한 화풍 영향을 받지 않는 표현 양식과 독보적인 기법으로 현대까지도 많은 해석이 나오는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인데요. 그는 중세의 끝자락에 독창적인 작품을 그려 서양 미술사의 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작품은 3단 구성입니다. 횡으로요. 과거, 현재, 미래. 마치 동물원과 같은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고 과거의 영역입니다. 화려하게 솟아나 있는 생명의 샘, 분수 안에 올빼미가 눈을 치켜든 채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암흑과 유혹, 그리고 성적 타락을 암시합니다.
중앙 패널에 있는 지상의 모습은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련되고 환상적입니다. 가짜 낙원인 지상은 원세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영역인 세속적 쾌락의 동산이 중앙 패널에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점차 타락하고 있는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벗은 모습으로 서로를 희롱하고 쾌락을 즐기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견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커다란 과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딸기나 체리나 블루베리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과장된 크기로 그려진 과실은 인간의 욕정,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죄를 상징합니다. 체리를 뭔가 탁 만지려고 하죠.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올빼미 또한 밤의 동물로 악의 긴장감과 불안함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패널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고 기괴한 지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영역으로 인간의 쾌락이 빚어낸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불, 고문, 무시무시한 괴물, 반인 반수들이 나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특수한 고문 장치들, 사람이 사람을 먹고 배설하는 장면 등은 보스가 상상하던 지옥의 모습들입니다. 거대한 새의 머리를 한 악마가 왕자에 앉아 사람을 삼키고 있고 다시 의자 아래 구덩이로 배설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여 권력자에게 아첨했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의 작품은 이상한 상상의 동식물, 비현실적인 풍경, 인간 악행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성적인 탐닉으로 인한 죄의 역사를 고발하고 결국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인간의 참혹한 운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레드벨벳에 등장한 그림들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